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인간이 자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로 21세기 최악의 기후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킨다는 지난 8월의 파키스탄 대홍수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셨을 겁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인공호수의 제방까지 붕괴, 어디가 도시이고 마을이며 어디가 농경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지가. 그것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인더스 계곡의 대평원이 마치 망망대해처럼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 계곡의 유적들도 홍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인더스강의 하루 강변에 있는 신드주의 모헨조다로 유적은 물론이고 더 북쪽에 위치한 펀자브주의 하라파 유적지도 베니스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인도아 대륙의 서북부 관문에 건설된 쿠시안 제국의 수도 페샤와르도 수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대책본부가 9월 말까지 집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 주택은 약 205만 채가 파괴되었고 가축은 116만 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수몰된 규모는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 광역시의 146만 채와 울산의 49만 채를 합친 양보다 더 많습니다. 사망자는 약 1,700여 명, 가축은 75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는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건조지역에서 빈곤층에게 가축의 의미는 우유와 유제품을 매일 제공하는 급식소와 같은 생존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실된 도로만 경부고속도로 32개에 해당하는 13,255km, 교량도 440곳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건에 꼭 필요한 생존의 사다리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대홍수 보도는 지난 8월 23일경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방송의 속성상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 파키스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홍수의 원인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파키스탄을 품고 있는 인도아 대륙의 지형과 자연 환경을 살펴보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아 대륙이라고 할 때 아자는 으뜸원 아랫단계를 뜻하는 버그마자로 대륙보다는 작고 그린란드 이상의 면적으로 고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인도판은 마다가스카르와 하나 있는데 북상하여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평균 4,500m의 높은 고원지대를 형성한 것이 티베트 고원입니다. 그 결과 중앙에 가장 높이 밀려 올라간 곳은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고 동쪽 미얀마와 부딪힌 곳은 아라칸 산맥, 서쪽 파키스탄의 고원 지역은 술라이만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술라이만 사이에 있는 카라코람과 힌두쿠시, 끝으로 파미리에서 출발해 티베트 고원 북쪽을 감싸면서 동쪽으로 뻗어가는 골륜산맥이 형성됩니다. 인도아 대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점은 지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3D 렌더링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역을 크게 3등분하면 대륙판 경계의 빙하 지역으로 덮여있는 대산맥벨트, 북부의 서쪽 인더스 강부터 동쪽에 브라마푸트라까지 이어진 충적 평원, 빈디아 산맥, 이남의 중남부 지역에 형성된 서고 동조형 고원 구릉 산지 지형입니다. 3개 권역 중에서 파키스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보겠습니다. 대륙판과 만나는 외곽에 대한 이해는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목할 곳은 북부와 중남부를 가르는 빈디아 산맥과 사트푸라 산맥입니다. 빈디아 산맥은 약 1000km로 한반도 남북 폭보다 약간 길고 해발 고도는 600에서 1500m로 북부 평원과 중남부 고원 구릉 산지를 가르는 장벽이고, 두 번째 장벽은 역시 한반도 길이와 비슷한 약 950km의
사트푸라 산맥입니다. 해발 고도는 600m에서 800m로 산맥이라기보다는 구릉에 가깝습니다. 그 두 산맥 사이를 흐르는 것이 힌두교인들에게는 겐지스강 다음으로 성스러운 나르마다 강입니다. 그러니까 북부평원과 데칸고원, 아리아 문화권과 드라비다 문화권을 가르는 경계선은 빈디아 산맥과 사트푸라 산맥, 여기에 나르마다 강을 더한 삼중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 남쪽에 삼각형 모양의 데칸고원을 포함한 산지, 구릉 등을 봐야 합니다. 삼각형 북쪽은 앞서 소개한 3개의 장벽이 있고, 아라비아해와 마주한 서쪽은 서고트 산맥이 있습니다. 사트푸라 산맥 남쪽 사면을 타고 오르는 탑틱강 하구에서 아데르 끝인 코모린 곳, 여기까지 직선으로 약 1600km입니다. 평균 고도가 900m에서 1600m인데 태백산맥이 800에서 1000m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동고츠 산맥은 약간 짧은 1500km 정도인데 평균 고도는 500m에서 6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릉형 산지에 가깝습니다. 동고츠 산맥은 남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모양인데, 캘리컷, 지금의 코치코드 약 100km 서쪽에 있는 닐기리 구릉에서 서고츠와 합체합니다. 이제부터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파키스탄과 직결되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인도와 대륙의 3대 강은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는 수미산에서 북측에서 발원해 서진하다가 남진하여 파키스탄을 관통하는 인더스강, 카일라스에서 8시 방향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강고트리 빙하에서 발원해 평원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겐지스강, 역시 카일라스 권역에 있는 성스러운 호수인 마나사로바 4시 방향 90km 지점의 라차마봉에서 발원해 얄롱아 계곡을 흐르다가 방글라데시를 관통하여 겐지스와 합수하는 브라마푸트라강 혹은 얄롱창포강이 있습니다. 이 3대 강을 포함한 수많은 강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맞는 것이 동서 2000km의 대평원, 세계적인 곡창 지대입니다. 빈디아 산맥 좌측에서 북쪽 방향으로 황토색의 구릉산지가 이어지죠. 우다이푸르에서 북쪽 평원 방향으로 돌출된 것이 아라발리 산맥입니다. 폭은 10km에서 100km, 길이는 부산에서 평양보다 긴 약 600km. 부산에서 오사카 거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남부는 1000m, 해발 1000m 이상인데 비해 북부는 300m까지 하강하는, 역시 산맥이라기보다는 구릉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지형입니다. 그 서쪽에서 시작해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것이 타르 사막입니다. 한반도 면적보다 약간 작은 약 2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파키스탄에 속한 지역은 약 15%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본 지형 특성과 고도에 의해 물길을 나누는 분수령이 형성되는데, 빈디아 산맥과 사트푸라 산맥을 분수령으로 북쪽에 떨어지는 빈부는 찬발강, 네란자강처럼 거의 겐지스강으로 유입됩니다. 반면 남쪽이 떨어지거나 동고 서저형의 데칸고원에 떨어지면 합수하지 않고 각 골짜기별로 흘러 벵골만 나갑니다. 이게 고다바리강, 크리슈나강, 코베리강 등 여러 강줄기가 되겠죠. 문제는 인더스 수계와 겐지스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은 3D 렌더링 지도에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남북으로 600km가 이어진 아리발리 산맥의 북단에서 히말라야 기슭까지 올라가는 선으로 분수령이 형성됩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서쪽에 떨어진 빈부는 서쪽의 인더스강으로,
동쪽의 물줄기는 모두 갠지스 강으로 모입니다. 당연히 북부 대설산에서 발원한 거의 모든 물줄기는 이 두 곳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빙하가 녹게 되면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짐작이 될 겁니다. 서쪽의 파키스탄 지역은 박스 안의 짙은색 부분인데 태평은 분수령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국경 동쪽의 인도 지역의 물줄기도 모두 인더스 수계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설산의 빙하수도 모두 합수하고 인더스강 서쪽에 술라이만 산맥에 내린 빗물도 인더스 한 곳으로 몰려 남하하는 지형 구조에서 대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피해 규모도 작았지만 홍수 양상도 달랐습니다. 21세기 들어 특히 2010년에 파키스탄 역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한 안토니우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에서 많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봐왔지만 이런 규모의 기후대학살을 본 적이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번 대홍수가 분명하게 기후대학살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이번 홍수는 6월 중순에 밀려오는 계절 우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집을 키웠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물론이고 인도와 대륙도 폭염이 덮쳤는데요. 5월 15일 인도 델리는 1941년 4월 29일 기록한 45.6도를 훌쩍 넘어 49도를 찍었고 파키스탄 신드주의 자코바다드는 5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기상청이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의 폭염이 자연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원래 312년에 한 번꼴인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가능성이 3.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폭염 빈도를 무려 100배나 증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주기가 1.15년으로 더 짧아진다는 암울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매년 반복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파키스탄은 북부 지역에만 7,500개가 넘는 빙하가 있어 극지방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보다 많은 빙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은 빙하를 녹이는 번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3배 많이 녹은 엄청난 양의 빙하수는 중하류에 쏟아진 폭우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우기는 7, 8월 2달 동안 과거 평균보다 190% 많은 391mm의 비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쪽의 신도주는 8월 초부터 26일까지만 평년 강수량의 780%가 넘는 443mm의 비가 내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 전체가 수몰되었습니다. 방송 등에서 매년 여름이면 계절성 우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남쪽인 인더스강 하류의 신드주와 그 서쪽의 발루치스탄주는 기본적으로 스텝과 사막이 섞여있는 건조 지대로 1년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에 불과 20여일 만에 443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거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땅이 말라있기 때문에 빗물을 스폰지처럼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존재하는 모래나 자갈, 흙 등은 단단히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없어 빗물은 지표면을 따라 곧장 저지대로 몰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흡수하고 잡아두는 풀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사막지대 비가 오면 쉽게 홍수가 나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홍수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수십 명에서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이렇습니다. 생명체의 그물망이 건강한 상태면 급변하는 환경에도 대응력과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열대 온대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은 자연재난에 쉽게 무력화됩니다.
산불이 났던 곳의 토양이 이전만큼 물을 흡수하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죠. 파키스탄의 국토 면적은 약 80만 제곱킬로에서 최대 88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약 3.6배에서 최대 4배, 남한 기준으로만 보면 약 9배나 넓은 대국입니다. 그런데 단순 면적은 36위에 불과하지만 농지 면적 기준으로는 세계 11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엄청난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지 비율이 우리는 15.6%인데 파키스탄은 무려 39.8%, 40%가 됩니다. 기후온난화로 빙하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수백 년 만의 폭우, 앞서 소개한 부수령 지형 구조, 여기에 인더스강으로 유입되는 5대 강물이 더해지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수몰됐습니다. 파키스탄의 33.3%면 한반도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보면 위성지도의 색깔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좌측의 지도는 2021년도 8월 27일의 인더스강 하류 지역 모습입니다. 우측은 금년 2022년도 8월 27일 모습입니다. 짙은 색으로 보이는 완전 수몰된 신드 지역은 길이가 250km, 발루치스탄까지 확장된 길이는 집중 지역만 350km에 이릅니다. 여기에서도 중심 지역을 확대해서 다음 날인 28일과 비교해보면 더 끔찍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완전 수몰에 가까운 지역의 세로폭이 약 250km, 가로폭이 160km 정도 됩니다. 집중 수몰 지역을 정확하게 감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지대 전체와 동쪽으로는 단양 혹은 거제도 직전까지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홍수로 인한 수해 지역은 한반도 전체보다 1.5배 이상 넓습니다. 수재민은 경기도와 충북 도민을 제외한 약 3,500만 명으로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왜 기후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공감이 되실 겁니다. 파키스탄 기후장관 역시 파키스탄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집중적인 피해는 가난한 나라가 겪는다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이 아닌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을 포함해 G20 국가들이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구를 도울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가 덧붙인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